네,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ling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 제 6번째 시간이고요.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의사표시의 해석이나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의사표시 해석 다음에 의사표시가 어딘가 이제 흠결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연결된 논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는 차고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시험에 쟁점으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대리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표시는 표시에 대응한 효과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이 비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상의 감으로는 어떤 진심이 아니다, 진짜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판례를 한번 볼까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신군부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서 이제 어떤 재산을 헌납하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징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신의 생명과 그거에 위협을 느껴서 재산을 헌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제 후에 이제 조금 이따 배우는데, 이 동기 쪽에서 어떤 불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효과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동기 쪽에서 어떤 하자가 일으켜서 내가 비록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을 헌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진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자체는 효과 의사 자체는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실제 사안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됐겠어요? 그 비진의 의사표시 효과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거든요. 근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생기는 경우인데, 취소권은 제적기간이 있죠. 제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신군부의 이런 그 불법적인 강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했지만 이런 비진의 의사표시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 요건 부분은 이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서 넘어가고요.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효과 부분인데 이제 이건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앙실 시험에서는 법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문제될 거리는 아닌데,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나올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원칙은 1항에 있는 원칙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효력은 유효입니다. 유효고, 다만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다만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은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인 경우라도 제3자, 예를 들면 이 의사표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전받은 자, 이런 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효과를 정리하는 게 되겠고요. 이 자체로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는데, 특히 이제 적용에 문제되는 영역이 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
측 회사와 이 근로자 관계, 뭐 민사적으로는 사용자 피용자 관계라고 하고, 뭐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보면 이제 근로자라고 하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걸 이제 그 사직 의사 표시를 받아들여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일정 그뭐 처리를 위해서 뭐 중간정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식적인 퇴사 처리를 하고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직의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걸 빌미로 그냥 회사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로 어떤 진짜 진정한 사직 의사 표시 없이 사직 의사 표시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를 비진 의사 표시에 해당된다고 봐서 그 사직 의사 표시가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건 해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 해고가 돼서 회사 측에 그 무단 해고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민법 107조 1항에 비진 의사 표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런 케이스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이 비진인가, 이 사직 의사 표시를 제출하는 게 비진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회사 측에서는 나의 비진임을 알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07조 1항의 유추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그런 판례들의 내용이 있고요. 뭐 여기서 내용이 보면은 징계 면직 처분을 받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징계 면직 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직금 등의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운명된 경우, 이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가 효과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뭐 이것처럼 뭐 근로관계 나오면 무조건 110조 1항 적용돼서 무효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그 비진 의사표시를 회사 측에서 알았느냐 혹은 알 수 있었느냐 이거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들은 그렇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대리권 남용이 유추적용되는 거 여부죠. 그래서 사실은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리권 자체가 대리권에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위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비진위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에 107조 1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와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 사이에 이해의 대립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107조 1항을 유추해서 적용한다는 그겁니다. 유추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 효과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대리권 남용, 뭐 나중에 대리를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대리권 남용은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대리인의 그런 배임적 의사를 상대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 효력을 무효로 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판례가 되게 유명한 게 이제 명성 사건에 대한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황 단서의 주조용상, 그러니까 효과 부분이죠.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효란 얘기입니다. 무효.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은행에서 그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은행에 돈을 넣을 때 이자가 높고, 그리고 특정 지점에 대해서만 예금이 가능했고, 또 이게 수기식 통장으로 교부됐어요. 뭐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예금자는 적어도 대리인의 표시 의사가, 그러니까 이 은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적어도 알 수 있었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었는데 알 수 있다, 과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근계약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뭐 주의할 수 있는 게 이제 107조 2항은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인데 그런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도 그 이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101조 2항까지도 적용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권 남용하고 해서 결합해서 요즘에 케이스에 나오기 되게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자세히 하지는 않았는데 대리권 남용에서 그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권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 태도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그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107조 1항을 주청해서 그 행위 효과가 그 본인, 그 자신의 그 자식인 아들이죠. 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타당하나 이런 경우에도 2항 유추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 그러니까 한번 그 대리행을 해서 재산이 넘어갔으면 이걸 토대로 그 권리를 승계받은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3자가 악이라는 사실까지 주장 입증을 해야 그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그 대리권 남용 행위의 당사자인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입증하면 무효가 가능하지만 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 알았다라는 것까지 주장해야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뭐 대리권 남용은 대리 쪽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스크립트 위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